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합금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자, 지금부터 해서 제가 이게 3월 1일부터 이제 판례 공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여기 보면 민사사건입니다. 요 민사사건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인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용자가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핵심적인 사항은 뭐죠? 부당해고입니다. 무엇을 부당해고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례 공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해서 이행의 착수다라고 하는 거죠.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행의 착수가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뭐냐면 이행의 착수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그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실제 이행하기 위한 제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준비하는 그 행위를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좀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손해배상 중에서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표현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사에 대한, 의견에 대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표현과 사실하고는 다른 거죠. 허위 사실을 지금 적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명예훼손이 되는데 반해서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이 표현행위가 또 여기서는 보면 뭐 종북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본인들이 판단할 때의 의견사항이죠. 의견. 그래서 요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대법원으로 올라온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퇴직연금 부분이죠. 요거는 결국에 그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압류금지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볼게요. 압류금지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및 채무자 회상 및 파생에 관한 법률 어떤 회사가 이제 파산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라고 분명히 해놨으니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근로자 퇴직급여, 그 다음 보장법상의 피상속인의
퇴직급여 채권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요것도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재단에 대한 있죠. 정관이 우선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규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손해배상 중에서 불법행위 또 여기 나오죠. 그래서 무엇을 불법행위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 정의부터 잘 내리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법률이든 그 외에 어떤 뭐 각종 있죠. 여러분들이 집합건물과 관련된 물리적, 과학적, 생물학적인 어떤 상태들을 볼 때는 정의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서 손해배상,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 손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불법 행위 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식에서 불법 행위를 일으켜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면 되고요. 이제 건물인도 여러분들 옛날에 쓰던 일본 사람들이 쓰던 명도 소송이 요즘은 건물 인도라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건물 인도에서는 확정 판결에 기해한 강제 집행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가지고 강제 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툴 수가 있습니까? 없죠. 요거는 확정되는 경우는 효력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항들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임차인, 임대인 나오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임차인, 임대인 나올 때 여러분들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위임 계약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 위임 계약조차도 그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좀 약간 보기가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임 계약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여기 위임하면 또 임의 규정 이렇게 생각하세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임의 규정에서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계약이 있으면 계약서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잘 적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의 구속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우리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주식 양도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양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여기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근로자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이런 부분이 그 노무 관련 사항들은 있죠. 그 시중 서점 가시면 노무 관련된 각종 어떤 사례들 를 집대성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럼에도 앉아 조금 더
실무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노무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 볼까요? 확인의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확인의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많이 봐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확인의소가 허용되는 경우다라고 해놨는데, 확인의소는 원칙적으로는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어떤 불안이라든지 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한해서 허용된다. 하나여 허용된다. 이 말은 분쟁의 근본을 해결하는 다 여기입니다. 분쟁의 근본을 해결하는, 분쟁의 근본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분쟁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확인의소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확인의소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가 이게 판례 공부를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늘 이게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해요. 잘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판례 공부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인중개사 관련된 이게 약정금인데, 중개가 무엇을 중개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중개사의 책임,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의 기준으로 둬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그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은 있죠.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해임을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정관에 여러분들이 정관에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뭘 간다? 정관에서 정하는 대로 그 정관에 있는 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임 사유가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정관에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해임은 있죠. 우리 상법에 나와 있는 임의 규정대로 그냥 해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임 사항입니다. 그 부분.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는 그렇지는 이사들은 그렇지가 않고요. 대표이사에 대해서 여기 그리고 여기에 우리 상법을 여러분들은 특별법으로 우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좀 봐야 되죠. 요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법인과 이사회, 자 요거 볼까요? 법인과 이사의 법률 관계는 해놨습니다.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 유사의 관계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민법 제689조제 1항에 따르면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민법 규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의 규정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해서 별도 규정을 두면 이 별도 규정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달 우리가
15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전체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을 알아볼 수 있고, 또 법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상식이 좀 풍부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임대차 보증금 등 반환 청구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임차인 나오고 임대인 나왔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보셔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주택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가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거주냐 그 영업 활동을 위해서냐에 따라서 요 법률을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서 있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갱신 시점이 뭔지 이런 거는 그 법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대법원에다가 여러분들 상소를 하는 경우에 보통은 심리 불속행이 대부분이 되죠. 그런데 원심 재판장이 소송 대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받은 경우 소송 대리 인지 보증을 할 수 있는지, 요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증 부분은 뭐 그런 사항을 여기 나와 있네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가사사건인데 가사사건에서 사실은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 분할에 대한 지금 재산과 액수를 기준으로 한 기준 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행정 사건이 되죠. 일반 행정 사건에서는 강등 처분에 대해서 또 이런 사건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강등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공무원의 임용, 보직, 승진의 바탕이 되는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헌법 나와 있는 부분,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률을 좀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 헌법, 그 다음 지방공무원법, 자, 요런 부분 좀 요와 관련된 사건을 좀 보면 된다라고 하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공무원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 조세 부분입니다. 조세 부분에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해서인데, 이거는 이중과세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되어 가지고 법인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 보면 되고, 특히 한자 대한민국 정부하고 중국 사이에 지금 거래가 일어나서 이 유사한 사건들은 이 판례를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또 사건에 대해서 있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특허법 관련된 또 부분이 또 나왔네요. 그렇죠? 등록무효. 여기서는 뭐냐면 발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시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해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설명의 청구 범위의 특정된 방법 전체의 사용 등에 관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하고 상세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하실 때 물론 변리사분한테 가서 먼저 조언을 받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변리사분한테 조언을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받을 때도 그분의 말씀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 말씀들이 이야기했을 때 같이 의논을 해서 좀 본인이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형사사건에서는 또 일어난 것이 아직까지 이게 마약류 관리에 관련돼 가지고 또 사건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넘어갈게요. 특히 우리 한 가지 뭐냐면 집합 건물에서도 그 비즈니스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실에서 이런 또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투숙객 중에서 그랬을 때 그 운영사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곤욕스럽죠. 그 다음에 명예훼손 중에서 여러분들 또 특별히 또 아셔야 될 부분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부분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그래서 특히 문자라든지 이렇게 보내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은 명예훼손이긴 한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이런 서로 각자가 이러한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지 그게 뭐냐면 밑바닥까지 본인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질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그 다음 우리나라 요즘 이게 특히 많이 모욕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욕.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이렇게 할까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욕죄 구성 요건인 공연성에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연성에 인정되는 판단하는 기준 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 기준이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하죠. 뭐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뭐 이런 말이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력, 업무방해 뭐 이런 사건들, 주거 침입죄, 침입의 의미가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 가지고도 또 나와 있고요. 또 이런 사건도 있었네요. 사문서 위조 관련된 사건도 있고 위조 사문서 행사.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요거 사문서 위조 동행사책의 객체인 사문서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의 권리 의무
또는입니다. 이런 것도 되고,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고,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서의 대표적인 게 계약서가 되는 거죠. 사실 증명에 관해서는 그 위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하는 문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안정에 관해서 이렇게 딱 해놨네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도 나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에 나와 있으니까 물가 안정에 대한 법률도 여러분들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필요할 때 한번 보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요거에 대한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뭐 이런 것들. 자, 법률이 무엇이 있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기꾼들이 좀 많이 하는 거죠. 이게 형법상 인정에 관한 죄.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자기는 검사이다 해가지고 이게 이런 인장들 있죠. 이런 걸 싹싹 바꿔가지고 아마 들통이 난 거죠. 자, 그렇게 된 거요. 자, 넘어가고요. 아이고,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네요. 보니까 뭐냐면 성폭력 범죄. 이게 또 계속 일어나면 추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 애매하죠, 여러분들. 이 추행에 대해서.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답변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일반인이 이것도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도 이것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참 애매하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를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보는 게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구속을 한다든지 가해를 하는 행위, 여기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라고 해놨죠. 그래서 압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항고하고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자, 이런 것들요.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받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좀 벌어졌네요. 자, 그래서 판례 공부 여러분들이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요 판결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일자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